자, 나스닥 선물이 2%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죠. 아시아 증시도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금요일 날도 1% 정도 오르고 오늘도 2% 가까이 오르고 있죠. 우리 증시만 지금 조금 힘이 조금 빠지는 듯한 느낌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기관 쪽에서 이 코스닥 쪽을 무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수 들어오다가 무려 매도로 돌아섰죠. 지금 이렇게 지금 화랑장의 분위기죠. 글로벌 증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한번 눌러주는 센스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도 같이 좀 눌러대고 있죠. 좀 눌러대니까 기관이 이때다 싶어서 조금 매도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 개인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얻는 거를 싫어합니다. 외인하고 기관들은 이 개인들을 어떻게든 따돌리는 그런 작업을 항상 진행을 하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은 이 글로벌 증시의 키 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게 돼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증시는 결국 상승 추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 증시만 이렇게 밀릴 이유가 없죠. 자, 코스피 1.1% 상승에 코스닥 1.2% 상승. 오전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살짝 힘이 빠지는 이런 모습인데 이 지금 나스닥 선물은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죠. 선물 2%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S&P 500도 1.5%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이 코스닥 쪽 보면은 아직 이 괴리율이 거의 미 증시하고 이제 4%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나스닥 선물이 2%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3.7% 2%하면 5.7% 올랐죠. 5.7% 올랐는데 우리 증시 1.2% 정도 지금 오른 상태니까 거의 4% 정도 괴리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좀 누른다 그래서 겁을 먹어야 되느냐죠. 지금 자꾸 겁을 먹으라고 지금 눌러대고 있지만 이렇게 눌러댄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 못 간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다 따라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일본 증시는 지난주에 1% 오르고 금요일 날 오늘도 2% 오르고 있죠. 여기는 지금 3% 정도 지금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얼추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홍콩 증시도 1.2% 정도 올라서고 있고 자, 우리 증시 특히 코스닥이 가장 지금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중국 증시도 올라서고 있고 글로벌 증시는 지금 활황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관 쪽에서 이 거래소 쪽은 계속 매수하고 있죠. 매수 상황에서 조금 흔들고 있지만 2,900원이나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 보면은 이 외인이 한번 여기서 밀었죠. 미니까 기관도 같이 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인은 항상 이렇게 하죠. 왔다 갔다 하다가 미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밀고 내려갈 거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기관 쪽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좀 매도 방향으로 좀 돌아섰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개인들 물량을 좀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이 기관들이 정말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스닥 보면은 이 지금도 뭐 10억이라는 양도세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우리나라 기관들 보면은 하는 짓거리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보면 전 세계 증시 흐름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움직여 버리는 돈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외인은 다시 돌아서고 있죠. 이렇게 이제 외인 기관이 좀 팔아대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외인들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죠. 기관들이 이제 문제죠. 요것들이 계속 밑으로 밀어 붙일지 아니면 외인이 계속 밀어 올리면 얘들도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저렇게 이제 한번 눌러대니까 눌러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HLB도 지금 살짝 눌려졌지만 지금 어느 정도 눌려졌죠. 자, 눌려지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눌려진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셀트리온도 좀 많이 눌려져 있죠. 지금 올라서다가 좀 많이 눌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다시 돌아서고 있죠. 다시
설 겁니다.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얘도 지금 쭉 가다가 많이 눌려졌고, 안트로제는 무려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위에서 계속 지금 찍어 눌러버렸죠. 자, 지금 보면은 이 외인하고 기관들이 좀 들어와야지 되는 뭐 이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힘이 조금 없는 이런 느낌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또 좀 나타나고 있고, 자, 위치가 이제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위치가 되면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죠. 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외인이 좀 눌러대고 있죠. 이렇게 눌러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다시 연봉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눌려지게 되면은 오늘 만약에 눌려진다. 그러면 다시 다음날 크게 올라가겠죠. 크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HLB도 1.1%, 1.2% 정도인데,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관이 많이 눌러대고 있죠. 시장을 누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외인도 여기서 눌렀죠.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눌리지 않습니다. 이 기관 쪽도 좀 약간 매도했다가 횡보, 그리고 HLB 지금 조금 이제 밑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놀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 이 외국인은 이제 다시 방이 위로 잡고 있습니다. 위로 잡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외인이 위로 잡고 올려치면 기관도 다시 매수 방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계속 좀 눌러보겠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좀 눌러보겠다, 좀 페이크를 좀 쓰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좀 페이크를 써서 좀 올랐다가 또 팔면 좀 내려갈 거니까 좀 내렸다가 다시 이제 물량이 좀 나오면 좀 걷어가고, 약간 이렇게 계속 파동을 좀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SK 이노베이션이 엄청나죠.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아주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워낙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너무나 낮게 이제 형성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아주 강력하게 한 번에 60일선 이 저항선을 한 번에 지금 뚫어내고 있죠. 아주 에너지를 크게 쏟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아주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자, 삼성SD 여전히 강한 모습인데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흔들죠. 좀 흔들고, 보통 한 2시간 정도는 10시 이후에 2시간 정도는 소강 상태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삼성전자도 이제 지금 좀 눌렀다가 다시 방향을 또 위로 틀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친환경 관련주들은 얘는 한 12시까지 지켜보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자, 요거 보면은 이 버티면 올라가고 못 버티면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시작하고 쭉 가다가 60선 버티지 못했죠. 버티지 못하고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좀 힘듭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상한가 치고 오늘 16%까지 갔다가 지금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지금 얘는 계속 관망이죠. 관망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건산업은 지금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인데, 지금 이 대장주를 잡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밑으로 밀리기 때문에 한솔홈데코도 같이 밀리죠. 얘도 버티기가 좀 힘들 겁니다. 아마. 근데 얘는 지금 올라간 부분이 좀 얼마 없다 보니까 좀 버티는 모습이지만,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얘는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다시 돌아서는 흐름이 좀 나타날 겁니다. 여전히 모멘텀은 아주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주들은 이제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죠. 시즌 같은 종목들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살 만큼 좀 샀고 조금 분위기를 숨고르기 하는 분위기로 좀 끌고 가겠다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조금씩 이제 조금 힘을 빼고 있는 모습이죠.
올라서다가 힘을 조금씩 빼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특히 코스닥 쪽이 좀 약한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위치는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우리나라 특히 코스닥 바이오, 코스닥의 바이오 쪽이 아주 많이 내려와 있는 이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글로벌 증시는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별로 지금 생각보다는 아주 좀 강하게 치고 가지는 못한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지만 이제 추세적으로는 계속 올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제 외인들 다시 들어오고 있죠. 외인들은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 쪽에서는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이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이제 여기 좀 한 건이긴 한데 외인들이 여기서 이제 한번 따돌리고 다시 매수로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시장은 좀 더 강한 흐름이 더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폭이 만약에 장 끝날 때쯤에 생각보다 좀 영 못 올랐다,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이렇게 못 올랐다 그러면 한 번에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못 오르면 내일 반영이 되겠죠. 내일 반영 안 되면 모레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맞춰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이제 오전장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소강 상태 분위기는 끝나고 오후장에서는 이 시장 분위기, 글로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여 갈 가능성이 좀 크겠죠.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